인천공항에서 직항으로만 꼬박 6시간. 국토면적 대한민국의 1.8배. 국토의 대부분이 평지로 이루어진 국가 캄보디아. 전 세계적 사건들을 모두 겪은 문화, 역사, 유적이 살아 숨쉬는 나라로 현대의 우리에게 관광 명소인 동남아시아의 국가입니다. 캄보디아 국민들의 이동수단은 대부분 오토바이이며 이들에게 오토바이는 삶의 전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비된 도로가 국토에 비해 매우 적고 자국 자동차 기업이 없어 자동차는 전량 수입되어 매우 비싸게 판매되기 때문에 험지에서 효율이 높은 오토바이를 이용합니다. 동생들을 위해 어린 학생들도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등하교를 합니다. 관광객이 많이 오가는 거리나 관광지엔 음식, 의류, 수공예품 등을 판매하는 상인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밤의 캄보디아는 조금 더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호텔에서 나와 오토바이를 개조하여 손님을 나르는 툭툭이를 타고 팝스트리트를 가면 캄보디아의 밤거리를 볼 수 있습니다. 매우 화려하고 여러 나라에서 온 거의 모든 캄보디아 관광객을 이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 시엠립 인근에는 많은 관광지가 모여 있는데 앙코르와트 유적 이외에도 많은 문화적 역사적 건축물로 관광객들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종교는 현재 불교이며 대승불교인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소승불교입니다. 승려들은 국민들로부터 높은 대우를 받고 있는데 관광객은 함부로 다가가면 큰 실례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캄보디아 여행의 가장 큰 목적은 바로 앙크로와트일 것입니다. 앙크로와트는 지금의 캄보디아 이전 크메르 왕국 시기에 건설되었으며 이때 크메르 왕국의 국교는 힌두교였습니다. 힌두교의 신중 비슈누 신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한 사원으로 건설되었습니다. 크메르 왕조는 1432년에 멸망하였으며 그 이후 약 400년간 방치되어 오다가 1861년 프랑스 자연학자에 의해 다시 발견되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1972년 전쟁과 게릴라군의 약탈로 훼손되었고 많은 유물이 파괴 혹은 약탈되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파괴되거나 훼손된 유물을 복원하고 있지만 현재 한국이나 다른 나라와는 다른 방식으로 복원을 진행해 보는 이로 하여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벽화는 풍화로 인해 파손되었습니다. 사암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벽화는 같은 사암으로 복원을 해야 하지만 시멘트를 발라놓았습니다. 풍화뿐만 아닙니다. 게릴라군의 교전으로 인해 벽화에 총알 자국이 생긴 곳도 있습니다. 이곳 역시 시멘트로 막아놓기만 하였습니다. 세월과 풍화를 이기지 못해 쪼개진 기둥은 철로 만든 보강대가 붙잡고 있는데 이 정도는 양호한 편입니다. 이 기둥은 철골 구조로 받치고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특히 이쪽 기둥은 비계 파이프와 클램프만으로 버티고 있어 상당히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근의 기둥들은 콘크리트로 기둥을 덧대어 만들었습니다. 이쪽은 아주 멀쩡해 보이는 부분이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기둥부터 천장까지 틀을 새로 만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앙코르와트의 현재 1층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지만 원래 이러한 형태의 천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원 과정에서 완전히 복원하지 않고 비가 새는 곳만 막아놓았습니다. 정부의 부실한 복원 이외에도 유적을 아프게 하는 건 또 있습니다. 바로 몰상식한 관광객의 행동입니다. 단단한 것으로 파낸 낙서부터 잉크류를 이용한 낙서까지 관광객들의 이러한 낙서로 인해 천년 역사의 유적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관광객으로 인한 피해를 입는 곳은 앙코르와트뿐만 아닙니다. 이곳은 톨레샤프 호수, 12세기에 피난 온 사람들이 수상가옥으로 모여 사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호수입니다. 이곳 사람들은 배가 없으면 안 됩니다. 배를 이용해 물고기를 잡아 생계를 이어가는 집이 대부분이며, 배를 이용해 아이들 학교도 보내고 생필품을 사기 위해 시장에 가는 등 모든 생활에는 배가 필수입니다. 하지만 톨레샤프 호수의 관광객이 늘면서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곳은 톨레샤프 호수의 한 유람선 선착장. 유람선들이 빼곡하게 준비되어 있는데 그나마 이곳은 선착장이 작은 편입니다. 직접 유람선을 타서 촬영을 진행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카메라에 못 담았지만 방금 취재진이 타고 있는 유람선과 주민의 배가 아슬아슬하게 충돌을 피하였습니다. 이곳이 이토록 위험한 이유는 주민들은 대체로 수상가옥을 호수 먼 곳에 짓지 않습니다. 작은 지류와 좁은 강폭을 가진 곳에 마련하는데, 이는 태풍 등이나 바람을 막아줄 갈대가 많고 둥둥 뜨는 집을 고정하기 위한 지지대를 받기에 너무 깊으면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요 수입원인 물고기는 주로 얕은 수초지대에 많이 서식하여 어로행위에 유리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이곳에서 정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는 유람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람선들도 안전과 저비용으로 선착장을 짓기 위해 깊은 먼 호수보다 건기 때도 배가 좌초되지 않을 정도의 수심만 확보되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민들의 생활하는 모습이 유람선 코스의 주요 목적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생활권과 상당히 많이 겹치게 됩니다. 수상가옥의 주민들은 이사할 때 집을 통째로 옮깁니다. 옮길 때 또한 배를 이용하여 예인하는데, 대부분 강폭은 좁고 집은 큰데 유람선과 마주칠 때마다 아슬아슬하게 지나갑니다. 특히 지금처럼 이사하는 집을 사이에 두고 유람선 2대 그리고 주민들을 나르는 배까지 만나니 정말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 톨레샤프 호수에 있는 유람선은 약 3,000에서 4,000척. 그만큼 많은 유람선이 전부 움직이진 않지만 이용객이 늘어날수록 주민들의 안전과 생계는 위협받습니다. 캄보디아 도심지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어떨까? 취재진은 도심에서부터 차량으로 1시간여를 달려 시골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CTN 신문사와 교육타임즈사 추측으로 설립된 CTN 봉사단은 지난 17일에서 21일 일정으로 캄보디아 국제봉사를 진행했습니다. CTN 봉사단은 캄보디아 한국어 학당 지원을 목적으로 창단했으나 글로벌 시대에 맞춰 문화교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캄보디아 NGO 단체인 프렌드림 캄보프렌드와 손잡고 다양한 봉사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캄보프렌드가 운영하는 교육센터에서 태권도 시범 및 집중력 향상과 도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컵 쌓기, 체력 단련의 기초가 되는 줄넘기 대회 등을 통한 문화교류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교육센터 학생들의 한국어 향상을 위한 후원금 전달 및 학용품과 티셔츠를 전달했습니다. 캄보디아는 교육 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문맹률이 상당히 높으며 도심에서 조금만 떨어진 시골 쪽으로 가면 70년대 시절의 한국의 모습이 나오고 조금만 더 들어가면 전기와 수도가 안 되는 조선시대처럼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CTN 봉사단은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캄보디아의 어린아이들이 배움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하고 더 나아가 캄보디아의 인재가 되길 바라며 지원하고 있습니다. CTN 봉사단 캄보디아 국제봉사는 가갑손 이충일요 문화연구원 이사장, 한국청소년보호연맹 충나연맹 서산태안지회가 후원했습니다.